안녕하세요. 캡틴 심우상입니다. 오늘은 캡틴 교재 몇 쪽입니까? 오늘 나갈 차례가 저기 우주관, 그 다음에 회합주기,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까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행성, 외행성, 냉성, 외행성 운동들 이어지는 행성들의 운동과 관련된 얘기들 할 겁니다. 자, 캡틴 교재 155페이지가 되네요. 우주관. 자, 우주관에 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봅시다. 결국 뭐 우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어떤 얘기들인 거니? 자, 결국은 행성들의 운동을 옛날부터 관측해 왔는데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의 중심이 누구며 그 중심을 향해 누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니? 라는 얘기들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얘기들, 처음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얘기들? 자, 뭐 이렇게 천동설, 지동설, 절충설. 오늘 뭐 우주관에 관한 얘기는 크게 세 가지를 다뤄볼 텐데 당연히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천동설 다음 지동설, 그 다음에 절충설 순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더 당연히 아셔야 될 거는 우주의 중심이 각각의 우주관에서 무엇이 우주의 중심이니? 라는 얘기와 아울러 자, 주로 이제 수능 문제 등장하는 얘기는 바로 뭐다? 행성의 역행, 내행성의 최대이각, 그 다음에 금성의 위상이 반달 이상, 보름달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각각의 우주관에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 나온 얘기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처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 천동설부터 문제가 나온다, 그지? 일단은 천동설. 자, 말 그대로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늘이 움직이는 이론이다, 그지?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주의 중심이 누구다? 지구. 자,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지?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다? 천동설, 그리고 지금 또 다루게 될 우리가 뭐 익히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이론이다, 그지?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얘기.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천동설, 지동설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가 바로 뭔 얘기다? 그래. 행성의 역행을 어떻게 설명하니?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자, 앞서 우리 얘기했던 대로 내행성도 그렇고요, 외행성도 그렇고 뭐하다? 순행할 때가 있었고 역행할 때가 있었지, 그지? 역행.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 리뷰를 해보자라면 역행이란 게 뭐다? 동에서 서로 이동할 때 적경 증가 감소하는 거, 그지? 그래서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행성이 역행할 때는 뭐다? 남중하는 시각이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했었지, 그지? 자, 근데 이 천동설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뭐 교재 잘 나와 있다만 누구예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학자가 제안했다, 그지? 근데 놀랍게도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제안할 때가 언제니? 무려 기원전 4세기경이야. 기원전 4세기경. 뭐 대충 얼추 지금으로부터 약 얼마? 2500년 전 무렵에 천동설을 제안했다는 얘기라고. 이러한 모형.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대단한 게 이 기원전 4세기경에 프톨레마이오스가 뭐다? 행성의 역행을 관측했다는 사실이야. 행성이요, 순행하다가 역행하는 걸 관측했는데 그럼 결국 천동설이란 이 이론 가지고도요, 뭐다? 행성의 역행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대단하지 않니? 아닌가? 우리가 뭐 현재 뭐 도심지에서는 별을 잘 볼 수 없지만, 그지? 공기 좋은 시골 가서 별을 본다라면 우와 멋지다, 이걸로 끝이었잖아, 일반적으로, 그지? 그치만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행성의 운동까지 관측함으로 인해서 순행 구간, 역행 구간을 구분해냈다는 얘기라고. 자, 그러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게 뭡니까? 태양중심설이라고도 얘기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행성들이 돌아가는,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계속 배워왔던 지동설에 관한 얘기야. 지동설 같은 경우 행성이 순행하다가 역행하는 게 일어났었다, 그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동설에서는요, 행성의 역행을 어떻게 설명해? 바로 뭐? 지구와 행성의 공전 속도의 차이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지? 공전 속도 차이 가지고요. 자, 근데
자, 기원전 4세기의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은요, 어떻게 설명했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천동설 다른 말로 뭐다? 지구 중심설.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요. 모든 전체가 누구? 지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잘 봐봐. 자, 예를 들어 뭐 금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구 둘레를 돌아가는 이러한 커다란 궤도,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심원이라고 부릅니다. 지구 둘레를 도는 커다란 공전 궤도, 얘를 뭐라고 하자요? 이심원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이심원을 따라 이렇게 지구 둘레를 돌기만 한다라면 지구에서 느낄 때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갈 텐 거니까 역행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야. 바로 뭐다?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자, 주전원이 뭐니? 그래, 금성은요, 행성들인 커다란 공전 궤도인 이심원을 따라 도는데 어떻더라? 조그만 원궤도, 얘를 뭐라고 하자? 주전원을 돌면서 이심원을 따라 공전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래서 실제 행성의 운동을 보면 얘는 어떻게 나타나? 주전원을 돌면서 이심원을 돌아가기 때문에 뭐 이러한 꼴의 운동이 나타날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제 프톨레마이오스가 관측한 행성의 역행을 뭐다? 주전원이란 개념을 도입해 설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또 아울러 결국 행성이라는 건 뭐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땐 거니까 잘 봐봐. 어디에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는 뭐니?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는 어디예요? 여기 구간을 지날 때 뭐 하냐? 공전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는 걸로 느끼겠지. 그래서 자,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요, 순행 역행을 반복하는데 어디 지날 때? 상대적으로 지구와 가까운 거리를 지날 때 뭐 하는구나? 역행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쉽겠습니다. 됐습니까? 천동설, 행성의 역행. 자, 두 번째, 행성의 역행 말고요,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행성의 최대 이각이라는 개념도 설명이 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이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가 기원전 4세기경에 행성의 운동을 관측했단 말이야. 근데 외행성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런데 내행성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항상 태양으로부터 일정 각 이상 벗어나지가 못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최대로 벗어났을 때 뭐라고 했니? 최대각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지동설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지동설에서는요, 결국엔 수성, 금성, 내행성은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일정 각 이상 못 벗어나요 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지동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적어주면 되니? 지구와 내행성의 뭐가요? 공전 궤도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당연히 내행성보다는 지구가 크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다시 천동설로 돌아와서요, 요 천동설에서는 내행성의 최대각을 어떻게 설명해? 이 또 기발한 아이디어야. 항상 결국 최대각이라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일정 각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위에 나와 있는 뭐다? 요렇게 돌아가는 원궤도, 얘를 뭐라고 한다요? 주전원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요 주전원의 뭐가? 중심 부분이, 주전원의 중심이 어딜 지난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직선상에 위치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뭔 얘기야? 현재 태양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지구와 태양을 이어놓은 직선상에요, 주전원 중심. 지구와 태양을 이어놓은 직선상에요, 주전원의 중심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태양이 지구 둘레를 공전하여 어떻더라? 여기에 위치한다라면 마찬가지 지구와 태양을 이어놓은 직선상에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금성의 주전원 중심, 수성의 주전원 중심이 위치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행성의 역행을 어떻게 설명해요? 내행성의 최대각을 어떻게 설명해요? 교재에 어디에 155페이지와 156페이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그지?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얘가 뭐다?
금성의 위상이라는 얘기. 자, 금성의 위상이요. 어떻더라? 보름달 비슷하게 보이는 거를 설명할 수가 있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지동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지동설 같은 경우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어지러우니까. 자, 지동설에서는요. 어떻더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가 여기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고 금성이 어디 있다라면 삥 돌아서요. 물론 이렇게 일직선상 외압에 있을 때는 관측하기 어렵겠지만 외압에서 조금 벗어난 여기나 여기 같은 경우 어디가 밝게 빛나? 여기가 밝게 빛날 테니까 물론 멀어서 시직경이 작고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는 합니다만은 분명 어떠니 보름달 비슷한 모양으로 관측이 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지동설에서는 어떻단 얘기니? 그래 너무나 당연한 거야. 뭐다요? 반달보다 큰 위상이 어떻더라요? 설명이 가능한 거야 라는 얘기인 건데, 자 문제는 천동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천동설은요 이렇게 공전을 하다 보니까 잘 봐봐. 여기에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간에 어떻더라? 지구를 향한 쪽이 아닌 태양을 향한 어디가 밝게 빛나요? 여기가 밝게 빛날 텐 거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반달 이상의 크기로 보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 이게 바로 천동설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되겠다. 자, 천동설은요 금성의 위상 어떻더라? 반달 이상의 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됐습니까? 천동설, 지동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전원, 행성의 역행까지 관측한 프톨레마이오스가 왜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실제 우리가 지구에서 금성을 관측할 때 그나마 금성이 어떻게 행성 중에 가장 밝게 보여. 그래서 샛별이라 불리는 놈이지, 그지? 아주 잘 보이지만 어떻게 보이니?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고. 기원전 4세기경만 하더라도요 망원경이 없었어. 망원경이 없어서 그럼 금성은 어떻더라?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일 뿐이라 위상까지 논할 여지가 없었단 얘기지, 그지? 그래서 단순히 행성의 역행을 설명하려 들었지만 위상을 관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이론을 제안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게 천동설, 지동설 155페이지랑 156페이지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천동설, 지동설 얘기가 나오면 또 누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누구?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그지? 한 번쯤은 읽어봤었잖아, 어릴 때, 그지? 자, 갈릴레이가 재판에 붙여져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중얼거리며 나왔대지, 그지? 근데 그 재판이 무슨 재판이었니? 종교 재판이었거든. 그래서 한동안 지동설 틀려, 천동설이 맞아요 라는 얘기는 사실 종교적인 관점이 많이 관여했었다고. 왜? 하나님, 유일신. 유일신께서 신 자신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 인간이 사는 이곳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면 뭐겠냐? 이런 시각이었었지, 그지? 자, 그래서 갈릴레이가 어떻더라? 천동설 틀려, 지동설이 맞아 라고 제안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니? 바로 갈릴레이는요 뭘 사용했다? 망원경을 사용했다. 실제 망원경을 갈릴레이가 발명한 건 아닙니다. 발명한 건 아닌데 갈릴레이가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해 천체를 관측하려 했다는 얘기. 자, 그 결과 갈릴레이가 어떤 걸 관측했길래 천동설 틀려, 지동설 맞아 라고 얘기했겠냐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일단은 뭐요?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게 된 거야. 자,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거랑 지동설이랑 뭔 상관이에요? 라는 얘기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그지? 지동설 틀려, 천동설이 맞아요 라는 얘기는 종교적인 관점이 많이 개입이 한 거다, 그지?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면
말이 되니? 라는 논리였었는데 더 이상 지구 중심이 아닌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를 발견하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뭐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아울러 또 결정적인 게 바로 뭐다요? 금성의 위상을 관측하게 된 거란 얘기까지. 금성의 위상. 그래서 우리 교재 15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초승달 모양, 상현 모양, 보름달 모양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지?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금성의 위상 중에서도요. 반달보다 큰 위상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천동설은 설명할 수 없잖아 그지? 근데 이런 모양 관측이 됐다라는 거. 그건 뭐다? 천동설이 틀려요? 오히려 지동설이 맞는 게 아니니? 라는 증거가 되겠지.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요? 어떻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처음 주장한 사람은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오래전 학자이긴 합니다만.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생뚱맞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 뭐라고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위상을 A, 여기를 B라고 두고 여기를 C라고 둔다라면 수능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 그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관측한 금성의 위상 변화입니다. 라고 줘놓고 관측한 순서는 A, B, C 순일까요? C, B, A 순일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 이게 바로 우리 지난 정리한 뭐니? 금성의 위상 변화니까. 그럼 당연히 조그만 망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다? 외합 부근이란 얘기를 테인 거니까 외합에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반시계 방향으로요. 동방 최대 이각, 상현달 모양. 다시 어떻게 되니? 내합으로 오면서 커다란 사구로 변하게 될 텐 거니까. 그래요. C, B, A 순이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수업한 내용이니까.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게 뭡니까? 156페이지 나와 있는 그래요. 천동설, 지동설에 관한 얘기. 조금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할 얘기가요. 우리 캡틴 교재 157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일 텐데 자, 결국은 천동설, 지동설, 절충설까지 다 쭉 나왔다. 그지?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천동설은 행성의 역행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할 수 있었어. 뭐 가지고요? 바로 주전원 개념 가지고, 그지? 지동설은 행성의 역행 설명 됩니까? 됐다, 그지? 뭐 가지고 설명했니? 지구랑 행성의 공전 속도 차이 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냉성의 최대 이각은요, 천동설 설명 돼요, 안 돼요? 됐다, 그지? 뭐 가지고 설명했냐? 주전원의 중심이 어디에? 태양과 지구를 잇는 직선상에 위치한다는 걸로 설명이 된 거고요. 지동설에서는 내행성 최대 이각 당연히 설명되는 거다, 그지? 내행성이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공전하는 걸로 설명이 가능한 거지. 다음, 안타깝게도요, 금성의 위상은 천동설 제안한 프톨레마이오스 살 당시에는 뭐다요? 관측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설명이 아니 된 거지만 누구가? 지동설인 관측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요 얘기까지. 자,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한참 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매몰차게 팽당한 거지, 그지? 요즘 표현으로 들면. 자, 그러다가 나온 순서가요. 천동설에서 지동설, 지동다음에 절충설인 건데 자, 절충설은 누가 제안했니? 티코 브라헤라는 학자가 제안한 거야. 티코 브라헤라는요, 평생을 걸쳐서 행성의 운동을 관측하고 관측한 방대한 자료를 남긴 학자야. 근데 이 티코 브라헤가 천동설, 지동설 얘를 적절히 짬뽕해서 절충설을 제안한 얍삽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티코 브라헤가 봤을 때에도 행성을 일생에 거쳐 관측한 결과 티코 브라헤가 볼 때도 천동설보다는 뭐가요? 지동설이 더 맞았거든. 천동설보다는 지동설이 더 맞았다는 얘기야. 평생을 거쳐 행성 관측한 결과 말이야. 근데 이 티코 브라헤가 생각했을 때 지구가 공전한다라면 뭐가 관측돼야 되니? 바로 뭐? 별의 연주 시차가 관측돼야 되는 거거든. 별의 연주 시차. 자,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구과학원 수능 문제, 교과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중등과정에서 우리 이미 배웠던 얘기야. 자, 별의 연주시차가 뭐니? 별의 연주시차가 뭐다?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둘레를 공전한다라면 이렇게 공전한다라면 여기 이렇게 노란 하얀 별이 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 위치일 때 지구에 느끼는 관측자는요 어떻더라? 얘가 느끼는 천구상에 이 별이요 여기에 떠 있는 걸로 느끼게 되겠지. 그러다가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2번 위치에 왔을 때는 별이요 여기 떠 있는 걸로 느끼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 별이 움직였니? 아니. 별이 움직인 게 아니라 지구 공전에 의해 이렇게 움직인 게 보는데 차이가 나는 거지, 그지? 얘를 뭐라고 합니까? 시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시차를 뭐다? 절반으로 나눈 얘를 뭐라고 하자? 연주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주시차. 자, 그래서 실제 별의 연주시차라고 하는 이 현상은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한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별의 연주시차요? 얘가 바로 뭐다? 우리 지구 공전 파트 캡틴 교재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얘가요 지구가 공전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놈이야.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티코 브라이가 생각했을 때 천동설이 틀려, 지동설이 맞아 라고 생각을 했댔지, 그지? 그럼 지동설이 맞으려면 반드시 뭐가 관측돼야 돼? 연주시차가 관측이 돼야 돼, 그지? 그래서 티코 브라이가 이 별의 연주시차를 측정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근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연주시차라는 건 주로 단위를 뭘 사용하니? 땡땡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초라는 단위를 쓴다고. 보통 1초라는 단위가 뭘 의미하냐? 우리 흔히 각도 재는 게 도라는 단위 쓰는 거잖아, 그지? 1도가 몇 분? 60분. 1분이 몇 초? 60초.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쓴다고. 1도는요 60분, 60분은요 3600초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별의 연주시차 흔히 쓰는 단위가 1초라는 얘기는 얼마니? 그래, 3600분의 1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1도라는 각도 육안으로 관측하기 굉장히 어렵잖아, 그지? 근데 3600분의 1도를 맨눈으로 관측하기 쉬워,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이 당시 티코 브라이가 연주시차를 관측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너무나 작은 값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였더란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티코 브라이도요 지동설이 맞는 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한 다음에 천동설과 지동설을 적절히 섞어 놓은 뭐다? 절충설을 제안하게 된 거야. 절충설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요,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천체의 태양이 있다라면 다른 행성들을 달을 제외한 다른 행성들은요 지구가 아닌 누구?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겁니다 라고 제안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절충설 같은 경우는 행성의 역행 설명이 되겠고요, 최대 이각도 설명이 되고요, 보름달 위상도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주시차는 설명이 아니 되겠지. 얘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론 지동설 제안한 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지동설 가지고 별의 연주시차까지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본적으로 우주관에 관한 얘기는 정리가 끝났네요.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캡틴 교재 158페이지 자, 뭐에 관한 얘기? 회합주기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회합주기.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대로 뭐다? 공전주기라는 얘기는 이미 다 해왔었잖아, 그지? 공전주기가 뭐예요? 행성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뭐다요? 회합주기라는 건 뭡니까? 다시 회합칠라. 다시 합쳐지는 주기를 얘기하는 건데 바로 뭐다요? 지구에서 관측한 행성의 뭐다? 상대적 위치가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전주기, 회합주기. 실제 우리 수능에서는 대부분 뭐냐? 공전주기를 줘놓고 회합주기가 얼마냐?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추가되는데 실제로는 있잖아. 반대야. 실제로는요. 행성들의 공전주기를 어떻게 찾아내? 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우리는 회합주기를 뭐다요? 측정한 다음에 공전주기를요. 계산해내는 꼴이야. 왜? 자, 여기 뭐 그림을 미리 잠깐 보자라면 이런 얘기들. 결국은 지금 여기 행성이 있고요. 내 행성이 지구가 있다라면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내합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한 바퀴 삥 돌 때까지 걸린 시간이 뭐니? 공전주기가 될 텐데 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 관측하는 관측자가 어디 있냐?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공전하는 거 지구 가만히 있니? 아니. 지구도 뭐하냐? 공전하기 때문이란 얘기야. 그래서 공전주기는요. 관측하기가 어려운 거고 뭐가 관측하기가 쉬운 거니? 회합주기를 관측을 통해 측정하기가 용이한 거란 얘기라고.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직접적으로 수능 문제 자주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여기 나와 있을 때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안쪽 내 행성과 지구가 있다라면 당연히 공전속도 누가 빠르냐? 내 행성과 지구 중에 누가 빨라요? 내 행성이 공전속도 빠르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잘 봐. 이렇게 일직선상 놓였을 때가 뭐다? 내합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는 빠른 놈, 느린 놈인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두 녀석이요? 운동장을 뛰는 거야. 얘는 뛰는 놈, 얘는 걷는 놈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나란하게 출발을 했다가 얘가 두두두두 뛰어갈 때 얘는 천천히 걸어간다라면 뛰는 놈이 걷는 놈을요 한 바퀴 따라잡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다시 내합의 위치에 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합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어떤 얘기를 따져볼 거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 행성의 공전주기를 P, 지구의 공전주기를 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60도라는 각도를 내 행성의 공전주기로 나눈다라면 시간분의 각도 뭐가 나오니? 각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각속도에다가 t라는 시간을 곱해준다라면 t라는 시간 동안 돌아간 각도가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 지구 공전 주기에다가요 360도를 나눠 이렇게 나눠준다라면 얘가 뭐다? 지구의 공전 각속도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똑같은 시간을 곱해준다라면 지구가 돌아간 각도가 되겠지. 근데 다시 회합한다는 건 무슨 개념이랬냐? 빠른 놈이요, 느린 놈을 한 바퀴 따라잡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얘가 돌아간 각도랑 얘가 돌아간 각도가 얼마가 차이 나면 360도만큼 차이 나자라면 얘는 다시 뭐 한다는 얘기니? 회합한다는 얘기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때 걸리는 시간, 한 바퀴 차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회합주기라고 해서 S라고 이렇게 적어준다라면 우리는 요 식들을 어떻게 해요? 360도로 약분이 되겠고요. 좌변, 우변을 회합주기 S로 나눠준다라면 어떤 공식 나오니? 회합주기의 역수는 내 행성의 공전주기분의 1 빼기 지구의 공전주기분의 1입니다.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S라고 하는 건요, 뭐다? 회합주기의 S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뭐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자고. 뭘 별 편하게 생각하냐? 그래, S가 뭐라고요? S가 그냥 선이라고 생각하자. 태양. E가 뭐니? 지구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래, 지금 여기 P라고 적혀있는 뭐다? 내 행성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어디에 있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을 텐 거니까 어디 위치합니까?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뭐다요? 회합주기분의 1, 내 행성 공전주기분의 1 빼기 지구의 공전주기분의 1.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용이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게 뭐에 관한 얘기? 외행성의 공전주기에 관한 얘기도 할 텐데요.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얼랄랄라 지구가 안쪽을 돌고요, 외행성이 바깥쪽을 돌 테니까 누가 빠르니?
지구가 더 빠르겠지.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아요. 얼마만큼 따라잡으면 360도라는 각 한 바퀴 차이 날 때 어떻게? 지구가 빠른 거니까요. 지구의 공전 속도에다가 뭐다? 회합주기를 곱해주고요. 외행성의 공전주기 분의 360도에다가 회합주기를 곱해줬을 때 두 개의 차이가요. 360도 뭐니? 회합하게 되는 거겠지. 원리는 같아요. 떨떨떨 S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외행성의 회합주기는 지구의 공전주기분의 1 빼기 외행성의 공전주기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더라? 회합주기이긴 합니다만은 얘가 뭐다? 태양이라고 생각해버리고요. 지구, 이게 지구라고 생각한다라면 외행성은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태양, 지구 바깥쪽에 위치할 텐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행성일 때는요. 내행성 공전주기분의 1 빼기 지구 공전주기분의 1. 외행성일 때는요. 지구에서 외행성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래도록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태양계 행성들의 회합주기 캡틴 교재 159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회합주기가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바로 뭐다? 1년이라는 시간을 신경 써야 되겠지. 바로 1년이라는 시간이 뭡니까? 지구 공전 주기에 해당할 텐 거니까. 그러면요. 잘 봐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래요.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겠고. 자,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와우! 유일하게 어떻더라? 회합 주기가 1년보다 짧은 행성은 수성밖에 없어요. 반면 금성과 화성의 회합 주기 정도는 좀 기억을 합시다. 거진 수능 문제가 나온다라면 금성, 화성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회합 주기가요 얼마? 2년을 넘는 유일한 행성 화성이 되겠다. 그 다음에 금성, 외행성 순이 될 텐데, 자, 자세히 봤더니 어떻습니까? 지구랑 가까이에 있는 금성과 화성의 회합 주기가 가장 길게 나타나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 두 녀석이 달리기를 하는데 아주 빠르고 아주 느리다라면 속도 차이가 크다라면 어떻게 되겠냐? 한 바퀴 따라잡는데 금방 걸리겠지. 그렇지만 둘 차이의 속도가 별로 차이가 아니 난다라면 빠른 놈과 느린 놈이 느린 놈을 한 바퀴만큼 따라잡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 그 결과 어떻더라? 지구랑 가까이 있는 행성 금성과 화성의 회합 주기가요 길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린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 뭐다? 잘 들으세요. 지구의 공전 속도랑 가장 비슷한 행성은 누구겠니? 지구의 공전 속도랑 가장 비슷한 속도로 공전하는 행성은 당연히 회합 주기가 가장 길게 나타나는 화성이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회합 주기 원리를 아신다면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떻더라? 자자자자자.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외행성일수록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합 주기가요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되니? 회합 주기가 1년에 수렴하는 형상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얘기. 이것도 왜 그래? 결국은 지구가 빠른 놈이고요 외행성이 느린 놈인 건데 얘가 멀리 있을수록 지구랑 외행성의 공전속도 차이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아주 느리다 보니까 그래 외행성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안 움직이는 거고요 지구만 공전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외행성일수록 어떻더라? 지구와의 공전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회합 주기는요 1년에 수렴합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뭐다? 캡틴 교재에 159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고요. 159페이지 아래 예제 도전! 자, 159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전 주기가 0.6년이래. 일단 고전에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어느 날 새벽에 관측했대. 새벽이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절반 나눠 지면상 오른쪽 어디에요? 서방에 위치할 때겠지. 그럼 당연히 뭐밖에 없냐? C가 될 테고요. C라면 뭐니? 서방 최대 이각일 텐 거니까 위상은요 하현달 모양이 되겠다.
두 번째, 다음날 금성의 시직경 어떻게 되니? 그래, 여기 있던 행성이요.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 이렇게 옮겨갈 텐 거니까 지구랑 거리가 멀어져 시직경이 감소하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지금까지 정리했던 뭐다? 회합주기에 같은 얘기죠. 회합주기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같은 위상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다? 태양과 지구와 행성의 상대적 위치가 같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회합주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내행성의 회합주기는 어떻더라? 태양 내행성 지구선이 될 땐 거니까 내행성의 공전주기 얼마래니? 0.6년. 이렇게 적어볼까요? 10분의 6분의 1에다가 빼기 1분의 1이 되겠네. 그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6분의 10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6에 해당할 텐 거니까 얘가 어머니 6분의 4, 3분의 2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회합주기는 뭐다? 3분의 2년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요. 우리가 계산하는 건 항상 뭐다? 그래, 회합주기의 역수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회합주기 S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년. 얼마요? 1.5년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년 후에 금성을 관측할 수 있는 방향은 어디니? 라고 묻는 건데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잘 봐봐. 일단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자, 공전 주기 개념으로도 한번 따져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회합 주기 개념으로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고요. 자, 익숙해지면 결국 회합 주기만 쓰긴 할 텐데 잘 봐. 1년이라는 시간은 곧 뭐다? 지구의 공전 주기랑 일치하게 될 텐 거니까 지구가요, 현재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한 바퀴 공전하여 어디 왔니? 여기 오는 게 뭐다? 1년이 되겠지. 지구 위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아니, 달라져.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는 화성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위치하는 놈인 건데 얘 공전 주기가 얼마래냐? 0.6년이래. 자, 그럼 편의상 이 공전 궤도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3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대충 3등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쯤이라고 나눌 수 있겠다. 그지? 대충. 그지? 그러면 결국은 잘 봐. 얘가 공전하되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아가는데 0.6년일 테니까 잘 봐요. 0.2년, 0.4년, 0.6년 제자리가 되는 거지. 근데 1년인 거니까 더 돌아가야 되겠네. 얼마요? 0.8년 다음에 얼마가 되겠냐? 1년. 결국엔 1년 후는 얘는 어디 있다? 여기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반 갈라서요, 치면상 왼쪽 동방에 위치할 땐 거니까 언제? 초저녁 서쪽 하늘이겠구나. 이게 지금 뭐다? 공전 개념으로 설명한 거야. 됐습니까? 자, 반면 이제는 이제 보드게임 들어가자. 회합주기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면 잘 봐. 회합주기라는 건요, 지구에서 관측한 행성들의 상대적인 운동이야. 겉보기 운동이란 말이야. 따라서 회합주기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요, 지구를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지구는 뭐다요? 고정시켜 놓고 뭐만 돌리면 된다? 행성만 시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냉성의 시운동 방향 어떻게 되니? 마찬가지 공전 방향과 일치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회합주기가 얼마요? 1.5년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3등분을 이렇게 해놓는다라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요 어떻게? 0.5년 1년 얼랄라 얘도 마찬가지 같은 위치가 되겠구나. 공전 주기 개념이던요 회합 주기 개념이던 마찬가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공전주기, 회합주기 어느 걸 쓰더라도 무방하겠지만 지구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회합주기 개념으로 천체의 시운동을 파악하는 게 보다 용이한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하신 다음에 캡틴 교재 160페이지 우주관과 회합주기에 관한 기출문제 변형 두 문제가 있습니다. 도전! 자, 봅시다. 캡틴 교재 160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두 문제.
자,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뭔 얘기냐?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다,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가의 우주관에서는요. 태양보다 더 멀리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어떠니? 아무리 공전한다 하더라도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만 돌아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태양 있고요. 어떻게? 내행성, 금성 돌아가고 지구가 있다라면 얘가 뭐가 된다? 지구라고 치자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동설 같은 경우는 지구랑 태양 사이 거리를 넘어서는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다? 지동설. 가가 지동설이 되겠고요. 나가 뭐가 되겠냐? 천동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가의 지동설의 우주의 중심은 뭐가 됩니까? 태양이 중심이 된다라면 천동설에서는요. 지구가 중심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두 번째. 나의 우주관에서는 연주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동설이니까. 자, 가와 나 중에서 지구와 금성의 거리가 가장 멀 때 순행 중인 거. 자, 아까 전에 자 얘가 뭐다? 지동설이지, 그지? 지동설 같은 경우는 가장 멀 때 순행, 가까울 때 역행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지? 반면 천동설 같은 경우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런 꼴이잖아. 지구가 있고요. 이 둘레를 누가 돌아가? 태양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면 태양과 지구를 잇는 직선상에요. 주전원의 중심이 있고 20원을 따라 이렇게 돌면서 주전을 따라 이렇게 도는 꼴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지구랑 거리가 멀 때 순행하고요. 지구랑 거리가 가까울 때 역행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따라서 지구랑 거리가 가장 멀 때 순행하는 건 뭐다? 천동설, 지동설 전부 다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보름달 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니? 당연히 지동설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어서 160페이지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공전주기랑 회합주기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일단은 회합주기가 1.5년이래. 그럼 1.5라면 얼마? 2분의 3이 될 텐 거니까 2분의 3 분의 1 회합축의 역수는 뭐가 됩니까? 금성, 내행성의 공전주기분의 1 빼기 지구의 공전주기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가에서는요, 가가 얼마? 약 0.6년이 나오겠고요. 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외행성의 회합주기를 물었으니까 회합주기의 역수는 지구의 공전주기분의 1에다가 뭐다요? 외행성의 공전주기 1.9면 얼마니? 10분의 19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아마 계산하게 되면 S는 약 얼마요? 2.1 얼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그냥 약 얼마라고 하자. 2.1년이라고 칩시다. 딱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온 문제. 금성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뭐 묻는 거예요? 공전주기를 묻는 걸 테니까 공전주기 얼마니? 0.6년이죠. X가 되겠다. 1.5년 회합주기여요. 회합주기 1.5년 어떻게 물어야 되겠니? 지구와의 상대적 위치가 같아지는 시기. 이렇게 물어야 되겠지, 그지? 세 번째. 1년 후 금성을 관측할 수 있는 방향은 아까 전에 풀었던 같은 문제 유형인데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바로 회합주기. 공전주기를 얼마? 요렇게 3등분으로 나눠보자라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데 얼마?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텐 거니까 1년은 얼마입니까? 0.5년, 1년. 여기 위치에 있겠네. 그치? 그렇다면 뭐다? 반 갈랐을 때 치면상 왼쪽 동방. 그래요? 당연히 동방에 있을 테니까 언제? 초저녁 서쪽 안일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6개월 후 금성은 6개월이면 얼마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0.5년에 해당할 텐 거니까 어떻더라? 여기에서 0.5년 여기 와 있겠다, 그지? 그렇다면 어디? 외합 부근일 텐 거니까 당연히 순행하겠구나. 됐습니까? 다음 다섯 번째. 1년 후 화성은 자, 이제 외행성은요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천천히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1년. 자, 아까 냉성과 마찬가지로요. 공전 주기 개념과 회합 주기 개념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보자. 자, 봐봐. 여기 보세요. 현재 지구가 여기 있잖아. 1년 후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아 어디에요? 그대로 제자리 위치에 온 거지. 맞죠? 자, 그러면 화성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공전 방향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공전 주기가 얼마? 1.9년. 그럼 잘 봐요. 이렇게 공전 궤도를 절반 나눠. 그러면 여기 위치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다는 얘기니? 한 바퀴 도는데 1.9년이 되니까 절반 간다면 얼마? 0.95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네. 뭔 개념으로? 공전 주기 개념으로. 그렇다면 얘가 1년 후가 된다라면 공전을요 이렇게 해서 정반대에서요 좀 더 치우쳐서 여기쯤 가 있겠네. 뭔 개념으로요? 공전 주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반 잘라서 치면상 왼쪽, 태양이 어디? 동방에 위치합니다. 이해돼 안 돼? 됐다 그지? 자, 처음 하는 거라 공전 주기 개념을 설명한 거고요. 보다 편한 건 뭐랬니? 지구를 돌리지 않고 행성만 돌리면 되는 뭐다? 회합 주기가 보다 쉬운 개념이랬지, 그지?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뭔 얘기다? 외행성 같은 경우는요, 지구에서 관측할 때 상대적인 시운동이 공전 방향과 같게 나타나냐? 반대로 나타나니? 반대로. 시운동은 뭐다요? 시계 방향 나타납니다. 기억나니? 기억나요? 그래. 그럼 잘 봐봐. 얘 회합 주기가 2.1년일 텐 거니까 봐봐라. 실제 회합 개념으로 어떻게 해요? 외행성은 뭐다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냉성은 다행히도요. 실제 공전 방향과 시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외행성은요. 실제 공전 방향과 상대적인 시운동이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올 때 얼마 걸려? 2.1년 걸린다는 얘기일 테니까 상대적으로 정반대편 여기 오는데 얼마 걸리니? 2.1년에 절반 얼마? 1.05년이 걸리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얼마요? 1년 후가 되는 거니까 절반에 0.05년 덜 가게 되는 어디냐? 그래! 회합 주기 개념으로 따지더라도요. 같은 위치에 해당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찬가지 뭐다? 동방에 위치하는구나.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공전 주기, 회합 주기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이 잘 없습니다. 비싼 얘기예요. 자, 그치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주로 사용해야 될 회합 주기. 외행성의 회합 주기는 뭐야? 공전 방향과 반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6개월 후 화성은 어디로 가니? 이제 바로 가보자. 뭐로? 회합 주기 개념으로 파란 걸로 바로 가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공전 주기 절반 나누는데 1.05년이라면 또 절반 나눠요. 또 절반 나눈다라면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겠니? 여기까지 가는데 1.05를 절반 나누면 얼마? 0.525년이 걸리겠죠.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6개월이면요. 0.5년에 해당할 텐 거니까 요렇게 돌아서 어디니? 좀 못 가게 되겠네. 그치? 자, 그렇다면 화성은 자정이라면 관측자가요. 요렇게 서 있는 게 될 테고 얘가 느끼는 땅이 이렇다라는 거니까 얘 보여 안 보여? 보이게 되겠다. 그지? 물론 뭐 시간 정확하게 계산하고 각도를 돌린다라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뭐 캡틴이 의도한 거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그지? 관측자 지표면 위로 있기 때문에요. 관측할 수가 있네요. 다음 2년 후 새벽녘 동쪽 하늘에 관측되는 거라고 나와 있다, 그지? 자, 지저분하니까 싹 지워버리고요. 이제 바로 뭐 써먹어보자? 회합 주기 개념을 써먹어보자. 금성 같은 경우에 얼마 걸려? 1.5년. 그러면 공전 궤도를 약 3등분 한다라면 0.5, 1년, 1.5, 2년까지. 2년 후에 여기 있겠네. 그러면 어떻더라? 절반 나는 지면상 오른쪽. 어디에 있냐? 서방에 위치할 땐 거니까
새벽녘 동쪽 하늘의 금성이 보이겠네요. 화성 같은 경우는요. 화성 같은 경우는 새벽녘 동쪽 하늘의 교재는 뭐라고 나와 있니? 사실 동쪽이 조금 의미가 없는 얘기라 애매한 부분이라 새벽녘에 관시되는 것이라고 한 거다, 그지? 화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2.1년 지나야 제자리 돌아오는 건데 2년이라면 어떠냐? 0.1년 모자라는 거야. 회합하는 데까지. 그치? 그럼 새벽녘이 뭐 관측자 어떻게 서 있냐? 내가 느낀 땅이 이렇고요. 관측자가 이렇게 서서 느낄 텐 거니까 화성도 관측할 수가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1개월 후 태양과 화성의 이각은 좀 쉬운 문제다, 그지? 현재 화성이 여기 있잖아. 1개월 후 당연히 공전이 이렇게 할 텐 거니까 태양과 이각이 작아집니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지? 반드시 외행성의 시운동은 어떻더라?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 따라서 태양과 이각이요 좀 더 증가하게 됩니다. 9에서 충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행성 같은 경우는 공전주기나 회합주기나 실제 공전하는 방향이나 시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외행성은요 공전 방향과 시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회합주기 개념으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땐 반드시 외행성은 뭐다? 시계 방향으로 시운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정리 끝! 자, 이어서 오늘 수업 마지막 테마가 되겠습니다. 캡틴 교재 161페이지 뭐 나오니?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케플러 법칙. 자, 케플러라는 사람이 누구니? 자, 좀 전에 절충설을 제안했다라는 티코브라의 제자야. 티코브라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평생을 거쳐가지고 행성의 운동을 관측하고요. 방대한 자료를 남겨놓은 사람이야. 근데 제자인 케플러가요. 스승이 남겨놓은 이런 방대한 자료를 쫙 정리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므로 인해 행성들의 운동의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고 어떻더라? 세 가지 법칙, 케플러 1, 2, 3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라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다?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법칙입니다. 라는 건데, 자, 과연 케플러 법칙은 행성에게만 적용될까요? 라는 얘기가 되겠다. 자, 결국엔 케플러가 이렇게 케플러 법칙 발견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물리학적인 개념들은 의미가 없었어. 그냥 자료들을 정리함으로 인해 규칙성을 발견한 것 뿐이거든, 그지? 근데 물리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이미 물리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증명이 돼버렸지, 그지? 그래서 실제 물리에서 얘기하는 케플러 법칙은 뭐에 관한 얘기였니? 바로 중력, 만유인력에 관한 얘기였었다, 그지? 그래서 만유인력에 의해 일정한 궤도 운동하는, 타원궤도 운동하는 천체들은 모두가 케플러 법칙이 적용된다는 얘기. 그래서 행성뿐만 아니라요, 모두요, 위성도 적용되는 거고요, 소행성도 적용이 되는 거고, 또 해성이라던가 심지어는 인공위성까지도요 케플러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렇게 정리. 만유력 적용되는 거는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뭡니까? 케플러 제1법칙. 뭐에 관한 얘기?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원 궤도 법칙. 우리 이과 친구들은 타원에 관한 정의는 이미 다 알고 있겠지, 그지? 타원의 정의는 뭐다? 두 개의 초점이 이렇게 있다라면 초점까지의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되겠지, 그지? 그 결과 어떻더라? 이렇게 타원 궤도, 타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 근데 태양이라는 타원 운동한 행성의 중심인 게 누구냐? 태양이라는 거 어디 있다요?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곳에 위치합니다. 라는 얘기. 태양. 자, 그래서 행성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감에 있어서 타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다란 지름이 있는 반면 짧은 지름도 있다, 그지? 그래서 짧은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짧은 반지름, 단반경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얘가 뭡니까? 긴 지름의 절반. 얘를 뭐라고 하자? 우리는 뭐요? 장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게다가 이렇게 행성들이 뭐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때 어떻게?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과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이 있다라면 가장 가까운 지점을 뭐라고 하니? 가까울 큰 해일,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을 뭐라고 합니까?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일점, 원일점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타원궤도 법칙에 있어 가장 많이 쓰이게 될 용어들은 바로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반경이라는 건데 긴 지름의 절반이잖아, 그지? 그럼 잘 보세요. 태양으로부터 근일점까지의 거리랑 태양으로부터요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더하면 뭐 나오냐? 긴 지름이 나오겠지. 장반경은 뭐라고요? 긴 지름의 절반.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다? 장반경이라는 놈은 어떻게? 근일점까지의 거리랑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더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2로 나눠주면 장반경이 나와요. 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타원궤도 법칙에 좀 신경 쓸 만한 얘기는요. 뭔 얘기까지? 타원하면 자주 등장한 용어가 바로 이심률이라는 게 있죠. 이심률. 자, 이심률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원궤도가 있고요. 타원궤도가 있다라면 누가 이심률이 큰 거니? 찌그러진 타원일수록 이심률이 큰 거예요. 요 정도만 정리하신다라면 1법칙, 타원궤도 법칙인 정리 끝! 됐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는 뭐다? 케플러 제2법칙. 이 법칙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케플러 제2법칙이 뭐니?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요. 자, 우리는 물리랑은 좀 다른 거니까. 자, 과연 여기 나오는 면적, 속도라는 게 뭘 의미하니? 라는 정도는 짚고 넘어가자고. 자, 우리 흔히 속도라고 얘기한 거 어떻게 단하냐? 시간분의 변위. 그지? 정확하게 변이지, 그지? 물리에서 다루는. 그래서 실제 시간분의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길이 개념인 거야, 그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다요? 속도는 속도인데 선속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전 속도에 관한 얘기는 어떤 거냐? 일정 시간 동안에 돌아간 각도. 그래서 뭐라 불러? 각속도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 나온 면적속도라는 건 뭐예요? 면적속도라는 건. 그래, 마찬가지 뭐다? 일정 시간 동안에, 그래요, 면적이 얼마나 변화했니? 라는 얘기라고. 시간분의 면적. 근데요, 이 시간분의 면적이라는 놈이 항상 어떻더라?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시간이 길어지면요, 훑고 지나간 면적도 넓어지고 시간이 짧다라면 면적도 좁다라는 얘기라고. 그 비율이 어떻다요? 일정하다라는 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뭐라고? 잘 봐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을 뭐라고 두면 행성의 공전 주기라고 둬버린다라면 공전 주기 동안에 훑고 지나간 면적은 뭐가 되겠니? 바로 뭐요? 이렇게 공전 궤도인 뭐에 해당한다? 타원 궤도의 면적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공전 주기분의 타원 면적이나 시간분의 이거보다 짧은 시간이라면 보다 작은 면적을 훑고 지나가겠지만 그 비율이 어떻다요? 일정하다라는 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이게 근본적인 얘기거든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디테일한 얘기는 다른 데서는 잘 듣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 물리에서 다루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요렇게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어떻더라?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행성이 지금 여기 있대. 여기 떨어진 거를 뭐라고 하자? R1만큼 떨어졌는데 이 행성이요, 어떻더라? T라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때 얘가 돌아가는 공전 속도를 뭐라 하자? V1이라고 두고요. 그런 다음에 T라는 시간 동안 지났더니 얘가 어디로? 이만큼 지나갔더라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훑고 지나간 길이를 뭐라 하자요? L1이라고 두자는 거야. 자, 그러면 행성이 어디요? 여기를 지날 때 R2만큼 떨어져 있을 때 마찬가지 T라는 시간을 지났더니 얼마만큼? 요렇게 V2라는 속도로요. 얼마만큼? L2만큼의 거리를 지나가서 어떻더라? 여기에 위치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라고. 그지? 자, 근데 케플러가 발견한 건 뭐냐면 얘도 T고 얘도 T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난 건데 면적 속도 1.5씩은 뭡니까? 같은 시간 동안 시간이 같다라면 훑고 지나간 면적도 어떻다요? 같다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요. 요 면적을 뭐다? S1이라고 두고요. 요 면적을 뭐다? S2라고 둔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 그래. S1 꼴 어떻더라? S2가 나타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라. 왜 이래요? 관측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관측해보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얘의 면적이 같다는 걸 통해 한 가지 식을 유도해낼 수 있었지. 어떤 식? 얘가 훑고 지나간 면적을 봤더니 결국은 뭐에 해당하냐? 부채꼴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부채꼴 면적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론 원넓이에다가 중심각 비율을 곱해도 나오겠지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한 공식이 뭐 있었어요? 2분의 1 R1에다가 호의 길이.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R2에다가 호의 길이. 이게 같아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써놓고 보니까 어때요? 떨어지게 되겠네. 게다가 L1, L2라는 게 얘가 훑고 지나간 면적이 될 텐 거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요 R1에다가요 V1 곱하기 T라는 시간 되겠네. 왜?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됩니까? R2 곱하기 V2 곱하기 T가 되겠지. 얘가요 같다라는 거야. 결국은 써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떨 떨어지게 되겠네. 그래서 뭐가 나왔냐? 그래요. R1 곱하기 V1 이꼴 R2 곱하기 V2가 나온 거야. 실제 물리, 지구과학에서는요, 물리산 이거 굉장히 많이 써먹는데, 지구과학에서는요, 뭐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R이 뭡니까? 태양까지 떨어진 거리. V가 뭐예요? 공전 속도가 되는 거지. 그 얘기는, 우린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요? 태양까지의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어떻더라? 공전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빨라야만 합니다. 끝! 됐습니까? 자, 지구과학에서는요, 면적 속도 개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뭘 의미하니? 라는 얘기와 아울러 이 맥을 이해하셨다면 흘러간 시간이 같다라면, 공전한 시간이 같다라면 훑고 지나간 면적이 같아요. 요 개념과 가까우면 빠르고 멀면 공속도가 느려져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세 번째. 케플러 법칙 세 번째 바로 뭡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라면 뭐다요? 조화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게 물리에서는 뭐냐? 행성이 원운동할 때 작용하는 구심력인 만율력과 구심력 공식 같아요. 쭉 식을 정리해서 식을 유도해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건 물리나 줘버려. 물리나 줘버리고요. 케플러는 어떤 걸 발견했냐? 어떻더라? 행성의 장반경이 클수록, 장반경이 클수록. 그딴 얘기는 뭐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미 얘기했잖아.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따라서 뭐다? 태양 거리가 멀면 공속도는 느려지겠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겠네. 그래. 장반경이 길수록 어떻다요? 공전 주기가 길어져요. 라는 걸 찾아낸 거야. 게다가 얘를 어떻게 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 잘 봐. 공전 주기의 제곱과 다시 여기 나온 장반경을 흔히 스몰 a라고 표현하고요. 장반경을 뭐다? 라지 p라고 표현하는데 장반경과 공전주기 얘가 크면 얘가 길어지는 건데요. 얘와 얘의 상관관계를 따졌더니 어떻더라? 공전주기의 제곱 있고 제곱분의 장반경이 세제곱이 어떻더라?
일정한 값을 나타내더라 라는 얘기야. 일정한 값을 나타내더라는 거지. 근데요, 봐봐봐. 지금 공전축이라는 놈을 단위를 뭘 사용해? year, 년을 사용하고요. 장반경을 뭘 사용한다? AU, 지구랑 태양까지의 거리를 기준 잡은 천문 단위라는 단위를 사용했더니 와! 이 값이 얼마가 나타나 버려? 1로 딱 떨어져 버리더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구각 원에서는요. 뭐다? 장반경의 세제곱이 꼴 공전주기의 제곱입니다. 끝! 됐습니까? 자, 이로써 우리는 뭡니까? 큐팅 교재 161페이지,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까지? 케플러 1, 2, 3법칙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큐틴이 얘기했던 빨갛게 적어놓은 것들만 좀 기억해 두신다라면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162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예제 문제 도전! 자, 162페이지 예제 문제 나와 있는데요. A세 중 소행성보다 가장 빠른 지점은 당연히 어디가? 케플러 제2법칙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에 따라서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공전속도 가장 빠르게 될 텐 거니까 근 1점일 때 가장 빨라요. 어렵지 않다, 그지? 자, 장반경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 1점까지의 거리랑 원 1점까지 거리를 더한 다음에요,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나오니? 4AU가 나올 테고요. 자, 1년 동안 지나간 궤도 면적은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은 장반경이 4AU란 얘기는 우리는 뭐 계산할 수 있냐? 공전 주기를 계산할 수 있겠죠.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을 이용해서요. 잘 보자. 장반경의 세제곱이요. 공전 주기의 제곱입니다.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촌스럽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떻게 쓰면 되겠냐? 4는요. 2의 제곱의 3승입니다. 그럼 얘는 2의 3승의 제곱과도 같은 건데요. P의 제곱과 같아요. 따라서 공전주기 P는요. 2의 3승 8년이 됩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공전주기가 8년이 나타나. 그러면 1년 동안은 얼마 흘고 지나가니? 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뭔 얘기냐? 뭐 이미 다 잘 풀 수 있겠지만 자, 처음 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뭐였니? 공전주기 8년 동안에 얼마만큼 훑고 지나가요? 공전궤도의 전체 면적을 훑고 지나갑니다. 요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8년이 아니라 얼마? 1년이라면 얼마 훑고 지나가겠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면적속도 일정 법칙은요. 8년분의 전체 면적이나 1년 동안에 훑고 지나간 면적이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됩니다. 그치? 따라서 얘는 뭐일 수밖에 없냐? 전체 면적이 얼마? 8분의 1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8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면적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다음은 회합주기는요. 회합주기요? 회합주기 공식 뭐였니? 회합주기의 역수는 냉성이라면 냉성 공전주기분의 빼기 지구 공전주기분의 1. 외행성이라면 지구에서 공전주기가 외행성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일단 얘 소행성은 냉성이에요? 외행성이에요? 기본적으로 뭐냐? 장반경이 4AU나 되는 놈일 테니까 냉성이야? 외행성이야? 외행성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어떻더라? 지구 공전주기분의 1분의 얼마요? 4분의 1이 되겠네. 따라서 얘 얼마 나옵니까? 회합축의 역수가 4분의 3이 나올 텐 거니까 얼마 나옵니까? 3분의 4년이 뭐 잘못 계산했냐? 엄마야 4가 아니었죠? 장반경이 아니라 얼마라고 해야 되니? 회합주기가 얼마? 8분의 1이라고 해야 되죠? 큰일 날 뻔했다.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요? 1 빼기 8분의 1이라서 얼마? 8분의 7이 될 텐 거니까 회합주기는 얼마? 7분의 8년이 돼야 됩니다. 공전주기니까. 그지? 아까는 장반경을 잘못 집어넣어 버렸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큐팅기지 163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163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첫 번째 문제. 근일점, 원일점 거리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결국은 뭡니까? 장방경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A랑 B의 장방경은요. 장방경은 얘랑 얘도 하면 얼마입니까? 18이 될 텐 거니까 얼마 되니? 9AU가 되겠네. X가 되겠다. 그치? 9AU가 되겠다. 얘 같은 경우 더하면 얼마예요? 32가 되나요? 16AU가 되겠네. 자, 그러면 공전 주기는 어떠니? A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9의 세제곱이 꼴 P의 제곱이 될 텐 거니까 3의 제곱에 3승 3의 3승의 제곱이 꼴 P의 제곱이 될 텐 거니까 따라서 P는 얼마요? 27년이 되겠네. A의 공전 주기는 27년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16이라면 16의 세제곱이 꼴 P의 제곱이 될 텐데 얘는 얼마요? 4의 제곱의 3승과 같아요. 4의 3승의 제곱과 같아요. 얘가 P제곱 되겠다. 따라서 P는 얼마? 4의 3승이 될 텐 거니까 얼마냐? 64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가 3년 동안 지나간 면적은 전체 계적이 얼마니? 결국 A는요 어떻더라? 27년 동안에 전체를 지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렇다면 3년 동안이라면요 얼마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얘는 어떻더라? 전체 면적이 얼마 지나가야 되겠니? 곱하기 얼마? 9분의 1을 지나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자, 공전 주기가 8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공전 주기가 8년이야. 그러면 1년 동안은 면적이 얼마 지나가니? 이제 바로 나오겠지, 그지? 당연히 얼마 나옵니까? 8분의 1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는 식을 굳이 안 써도 충분히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T라는 시간이 얼마냐라는 얘기인 건데 문제는 일단은 T라는 시각일 때 어떻습니까? 공전 속도가 가장 빨라? 뭐란 얘기냐? 거리가 가장 가깝네. 뭐에 해당한다? 근일점. 얘도 뭐란 얘기냐? 근일점. 얘도 근일점이요? 원일점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근일점에서 근일점까지 가는 요 시간이 뭐냐? 공전주기 얼마요? 8년에 해당할 텐 거니까 요 시간도 얼마? 8년. 그렇다면요 T라는 시각은 공전주기 2번 지난 거니까 16년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지? 마지막 장방경은 공전주기가 8년의 제곱이 되겠네. 얘가 뭐다요? 장방경의 세제곱. 8이라는 숫자는 2의 3승의 제곱. 얘는 뭐요? 2의 제곱의 3승과 같을 테니까 얘가 같은 거잖아, 그지? 따라서 A는 얼마? 4AU가 나오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는 캡틴 교재 164페이지.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기출문제 변형 두 문제 도전! 자, 164페이지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뭐에 관한 얘기니? 수성, 금성, 화성의 밝기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자, 누가 수성이고 금성이 화성이냐? 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지? 일단 여기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뭘 의미하니? 겉보기 등급이 지구에서 본 밝기가요 가장 어두웠다가 다시 어두워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야. 그럼 여기 나온 A라는 시간이 결국 뭐다? 공전 주기에 해당할까요? 어디까지나 행성의 겉보기 등급이라는 건요 지구와 태양과 행성의 상대적 위치, 다시 말해 이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밝기가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공전 주기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회합 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은 몰라도요 이렇게 나타나는 나라는 행성은 회합 주기가 어떠냐? 1년보다 짧은 행성이 되겠네. 자, 요건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회합 주기가 1년보다 짧은 유일한 행성 누가 됩니까? 수성이 될 거예요. 그럼 끝났네. 가와 다 중에 누가 금성, 누가 화성일까요?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얘네들은 어떠냐? 밝기가 반복되는 구간이 최소 1년을 넘어간다. 그지? 그죠? 그럼 가랑 다를 비교할 때 누가 금성이니 누가 화성이니?
라는 얘기인데, 자, 얘는 사실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얘기긴 합니다. 가가 금성이고요. 다가 화성일 수밖에 없어. 왜? 바로 금성은 뭐라고 불리는 놈? 샛별이라고 불리는, 지구에서 관측할 때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 뒷단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인해 태양 복사에는 반사율이 크기 때문에요. 굉장히 밝게 보이는 행성이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밝아요? 그럼 우리는 뭐다? 금성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둡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다? 수성이 나, 금성이 가, 화성이 다가 되겠고요. 3월 초 화성의 위치는 라고 하는데, 봐봐. 3월 초가 이때네. 와! 화성의 겉보기 등급이 가장 밝아요. 왜 행성이 가장 밝을 때 어디겠냐?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요. 커다란 보름달로 보이는 어디? 충부근에서나 가장 밝겠죠. 따라서 3월 초 화성의 위치는 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의 금성은 8월의 금성. 8월이면 여기 이 점이 해당하는 거잖아, 그지? 자, 또 하나 우리 또 아울러 좀 알아두셔야 될 건요. 잘 봐봐. 요렇게 태양이 있고 내행성이 돌고요. 지구가 돌고 외행성이 돌아가잖아, 그지? 그래서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그래요. 외행성은 여기 충에서 가장 밝은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내행성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얼랄라 여기가 가장 밝기가 어둡네? 어두워. 그럼 내행성은 어디 지날 때 가장 어둡겠니? 어디 지날 때 가장 어두워요? 바로 금성이 밝은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디? 내합의 위치일 때 가장 어두울 거란 말이야. 바로 이 점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내합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잘 봐봐. 자, 딱 이렇게 일직선상 놓였을 때는요, 얘가 밝은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맞지, 그지? 근데요, 얘가 조금만 비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냐? 밝은 부분이 보여, 안 보여? 보이겠죠? 게다가 지구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더라? 요렇게 정리를 좀 해둘게요. 자, 내행성은 어떻더라? 요렇게 뭐라고요? 내합 부근에서 어떻게 나타나? 밝기의 변화가 다른 곳보다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요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8월 얘는 어디냐? 내합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란 얘기가 되겠네. 그래요. 내합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반시계 방향 이렇게 옮겨갈 텐 거니까 당연히 지면상 오른쪽 서방이 될 테고요. 뭐가 되겠냐?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됩니다. 라고 나와야겠죠. 다음 5월의 화성은 5월의 화성이라면 여기쯤이잖아, 그지? 언제? 충에 있을 때가 언제냐? 3월인 건데 5월이면 어디로 가냐? 당연히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외행성은 뭐라고요? 시운동은 시계 방향. 따라서 어떻게? 반 갈라서 치면상 왼쪽 서방에 위치할 텐 거니까요. 초저녁에 관측이 되겠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문제 풀이하면서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었다, 그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마지막 문제 도전!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근일점에 있는 소행성 A와 원일점인 소행성 B. 일단 나와 있는 게 우린 뭐부터 따져봐야겠냐? A랑 B의 뭐요? 장반경을 따져보셔야 되겠네. 장반경. 자, 그럼 몇 칸? 한 칸이 1, 2, 6가 될 텐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긴 지름이 8AU가 될 텐 거니까 장반경은 얼마? 4AU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B는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얼랄라!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4AU가 되겠구나. 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거는 뭐다요? 긴 지름의 절반이 장반경이라는 거. 그러면 공전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장반경 2의 제곱의 3승이 바로 뭐다요? P의 제곱에 해당할 텐 거니까 2의 3승의 제곱이 P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P는 얼마? 8년. 그래요.
A도 얼마 나오냐? 8년, B도 8년이 나옵니다. 끝났다, 그지? 자, 그러면 2년 동안 공전한 각도를 물었는데 잘은 몰라도요. 공전 주기가 8년에 2년이 지난다는 얘기는 공전 궤도 면적 전체에서 얼마만큼? 4분의 1을 지나야 되겠지. 자, 그러면 볼게. A가 현재 여기 있다가 봐봐. 이게 전체 면적의 이렇게 따지면 절반 되겠죠. 이 절반에 다시 절반이 돼야 되려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간다면 절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지? 어떻게 되냐? 초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동해야 여기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지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A는 이만큼 각도를 지나간 거야. 반면 B를 볼게요. B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에 있어. 이렇게 있는 건데 전체 궤도 면적 이러면 절반이 되고요. 이거에 다시 뭐가 돼야 돼? 절반이 돼야 될 텐 거니까 어떻게 되니? 이렇게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지?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충 그리자라면 여기 너무 적게 그렸다, 그지? 대충 뭐 이쯤 온다라면 그래도 좀 크긴 한데 어쨌든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지겠죠. 어쨌든 B는 요만큼 각을 이동한 거야. 그러면 어떻더라? 이동한 각은요? A가 더 크구나.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결국은 얘도 뭐 이용한 거니?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활용한 거야. 됐습니까? 다음. 공전주기 다 계산해놨지, 그지? A도 8년, B도 8년. 끝났고요. A와 B는 언젠가 충돌하니? 충돌할 거면 진작에 충돌했겠죠. 재밌으려고 넣어놓은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지구학보다는요. 물리에서나 나오는 지문이긴 해, 사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태양과 소행성이 선물 1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은? 자, 1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래. 그러면 얘네들이 공전주기가 8년인 거니까 1년 동안 얼마 지나가냐? 8분의 1? B도 8분의 1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A랑 B랑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봐봐. 결국 면적 속도 법칙이라는 게 뭐였었냐? 봐봐. 공전주기. 바로 들어갈게. 8년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8년분의 뭐다요? 공전궤도 전체의 타원 면적한 거랑 맞지요? 1년 동안에 이동한 면적은 뭐다? 타원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니? 타원 면적이 얼마요? 8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잖아. 그래야 면적 속도 일정한 거 아니야. 이해해요? 자, 그러면 둘 다 8분의 1, 8분의 1이긴 한데 문제는 뭐다?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A 타원 궤도 면적이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B는 어떻습니까? B 타원 궤도 면적이 8분의 1이 되는 거란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지워볼게요. 한눈에 봐도 확 들어오지. A 전체 궤도 면적과 B 전체 궤도 면적 중에 누가 넓니? A가 넓다는 게 눈에 보이나요? 그러면 얘가 크다라는 거 이해돼, 안 돼? 그래요. 똑같이 각각이 8분의 1만큼씩은 합니다만은 전체 궤도 면적이 A가 넓기 때문에 1년 동안 지나간 면적이요. A가 더 큽니다. 이 정도가 뭐다? 타원 궤도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니? 라고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충분히 생각할 만한 보기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정리한 우주관, 그 다음에 회합주기, 케플러 법칙, 오히려 앞서 나왔던 우리 천체, 지금까지 진도 나갔던 부분보다는요, 체감 난이도는 좀 덜 어려울 거예요. 자, 그치만 캡틴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그지? 뭐 특히나 회합주기, 외행성 운동 같은 경우는 공전주기랑 반대로 시운동이라 한다는 거와 지금 얘기했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같은 경우도 좀 더 근본적인 얘기까지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정리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우리 달의 운동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캡틴 심성입니다.